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과 월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CK 알파에서 6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2016년도 여름 세일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프리미엄 값이 299불에서 225불로서 한 74불 정도가 할인되고 있고, 알파빅스가 499불에서 375불로서 한 124불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하고 알파 번들로 하면은 173달러 정도가 할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런 것들 이용하셔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알파픽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1년 동안 보면 S&P 500이 한 20% 되는데 알파픽스가 한 72% 되고 있고, 6개월 동안은 8%인데 30%, 3개월 동안은 13%인데 23%로서 알파픽스 수익률이 좀 좋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화면에 들어오셔서 링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뜹니다. 프리미엄 알파픽, 그 다음 프리미엄 알파픽 이렇게 번들로 다 있으니까 저렇게 누르셔서 이쪽으로 일단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돋보기에다가 제 메인 화면에서 싱킹 알파 사용법 이렇게 치시면은 템백을 찾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일단은 이제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있는데 이거는 ISM의 비제조업 PMI 지수 있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조업 지수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좋게 나왔죠. 뭐 약간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갔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10년물 금리 요거 있죠. 10년물 공채가 있습니다. 국채 경매가. 요거 갖다 국채 경매 한번 보시고, 크루드 오일의 지금 이제 재고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자, 그거 뭐 FOMC에 했던 거니까 크게 뭐 우리가 의미를 둘 건 없겠고, 그 다음 30년물 경매 있죠. 이런 것도 국채 경매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시면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7월 7일경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것이 2016년도 2분기 때죠. 그때가 10.96K 정도 되고 있고, 여기가 7.1입니다. 2016년도 1분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뛰면서 2016년도 3분기 때는 14.03 정도 되고 있죠. 예측치하고 이거보다 많이 뛰게 되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전망치라든지 지금 EPS 이런 것들을 다 전망을 다 빗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분기 때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171T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가 133 많이 뛰고 있죠. 자, 거기다가 198, 210, 229니까 아직까지도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두 가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때 있죠. 실적 발표가 있은 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 뭐 1250불대 정도 뛰었다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도 이렇게 기다가 뛸 수가 있겠죠. 뛴 다음에 직전 고점에 있던 뭐 40불대 근처 가서 또 한번 받고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왔다 갔다 한 등락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가가 올라와서 자,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 급등으로 따라서 또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정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이 하메네이 사망 후에 약 4개월 만에 6일간의 장례식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장례 행력을 시작했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싸움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자, 그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요즘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은 약간 일단 수그러든 모양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2.17% 상승했고, 한 달 동안은 1.95% 정도 하락을 했고, 자, YTG 기준에서는 9.22% 상승했다. 다우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1.96% 상승했고, 한 달 동안 많이 상승했죠. 2.69%. YTD 기준으로서는 9.84%가 상승했다. 한 달 동안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 한번 보시게 되면 0.86% 한 주 동안 상승했고, 한 달 동안 좀 많이 하락했죠. 4.5%. 요거 하락했던 것이 결국은 다우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16% YTD 기준으로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좀 많이 상승했죠. 그다음에 미드캡 한번 보시든 미드캡은 마이너스 0.23%, 한 달 동안 1.11%, 그래서 YTG 기준으로서는 14.99% 상승했고, 스몰캡 역시도 한 주 동안 별로 안 올라갔는데 한 달 동안 4.86%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나스닥 100에 있던 것들이 스몰캡, 마이크로캡 이런 데로 좀 많이 옮겨왔다. 그래서 YTD는 21%,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몰캡은 21%, 마이크로캡은 지금 이제 25%는 올라갔죠.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마이크로캡이 워낙 적으니까 이게 뭐 동전주니까, 자, 그렇고 스몰캡을 본다 하더라도 21%에다가 4%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반면에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에 있던 자금들이 스몰캡하고 좀 다우로 지금 옮겨 타고 있는 리밸런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 이런 것들이 있죠. 퀄컴 이쪽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죠. 정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다음 반도체 장비 역시도 많이 하락이 됐고 AMD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9%, KLA 이런 것들도 8%, 9%, 램 리서치 12%는 하락했다. 잔주 동안에 샌디스크가 25%, 웨스턴 디지털이 20% 엄청나게 하락했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주가가 내려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중심 있죠. 테슬라도 한 4% 상승했고 아마존이 6%, 그다음 메타가 7%, 구글이 한 4% 이렇게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엔비디아 외에는 거의 다 상승했다. 마소가 한 10%, 애플이 한 12% 상승했죠. 그래서 거의 다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 자 거의 다 소프트웨어 있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지 소프트웨어 오라클 말고 팔란티어가 20%, 팔로알티가 18%,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상승했다. 많이 갔던 종목들은 내려갔고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갔던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다음 파이낸셜도 한 주 동안 좀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다. 그다음 헬스케어 이쪽에, 그러니까 빅테크하고 한 주 동안은 저렇게 금융주, 즉 말해서 다우 중심하고 빅테크가 올라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도 많이 상승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도체 빼고는 그렇게 나쁜 것은 없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일단 성적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쪽 쪽이 거의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반도체 장비만 조금 상승했고 그에 반해서 파이낸셜 이런 것도 많이 상승했죠.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다우 쪽으로 자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더스트리얼 그리 나쁘지가 않았고 저런 것들도 거의 다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틸리티 마찬가지고, 자 그에 더불어서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이렇게 빅테크 중심으로 다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하여튼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갈라졌던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다우 종목들이 오르고 나스닥이 빠졌던 것이 한 달이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결론 1라일리, 잔슨앤잔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N, 비자 이런 쪽으로 자금을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 리밸런싱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주하고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잘 나갔던 것이 헬스케어가 가장 잘 나가고 있죠. 한 주도 한 달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파이낸셜 분야가 가장 잘 나가고 있고, 비슷하게 안 나갔던 것들은 뭐 테크놀로지 한 달 동안 안 나갔고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이런 자금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리밸런싱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포트를 짜실 때 항상 일단 가치주도 같이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주 동안의 가치주는 1.59, 그 다음에 성장주는 1.91% 상승했지만 한 달로 봤을 때는 성장주가 한 4%나 빠졌다는 겁니다. 가치주가 1.11%는 플러스했죠. 그러니까 얘가 빠질 때 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포트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그런 포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안 그러면 얘만 줄줄렁텅 갖고 있으면 4% 빠지면 이것만 더 많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YTD 즉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일까지 7월 6월 말까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8.82%, 성장주가 10.34니까 큰 차이가 크게는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치주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포트에 편입을 하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코티 있죠. 전체의 시장 자체가 한 주 동안 1.21% 상승했고 한 달 동안은 2.39%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서는 1월 1일부터는 한 10.36% 상승되고 있고, 자,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을 포함한 지금 이쪽이 있죠. 이쪽 1.8% 정도가 하락했고 한 주 동안에 한 달 동안 7%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YTD 기준으로서는 18.77%가 상승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 시장, 이렇게 이머징 마켓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미국을 제외한 세계도 본다 0.4% 상승했고 한 달 동안 2.81%, 한 달 동안 다 하락을 했습니다. YT 기준으로서는 12.74%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조금 조정이 많이 일어났던 한 달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좋죠. 일본이 15.36%로서 이때까지 좋은 모양이 있었고 한 달 동안도 0.47%밖에는 빠지지 않았다. 미국인 1.5% 빠지면서 9.99%, 가장 잘 나갔던 브라질이 원재료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8.37%로서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짜리 TLT 있죠. 요거 자체를 본다면은 한 주 동안 일단 2.21% 하락을 했고, 한 달 동안 또 하락. YTG도 계속 하락이 되고 있다. 채권 값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계속 뛰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케빈 오씨가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아무래도 이렇게 채권 값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기채가 훨씬 낫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채권은 지금은 아무래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음 골드하고 실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 1.20% 상승했고 지금 이제 실버는 3.27%로 한 주 동안 좀 많이 상승했죠.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금리가 좀 인하되지 동결되지 않겠는가, 인상은 없다. 자, 그렇게 일단은 의미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US 달러가 좀 내려갔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금하고 은 이런 것들이 상승했죠. 그에 반해서 한 달 동안 봤을 때 얘가 2%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얘가 2% 상승하니까 당연히 골드하고 실버 이런 것은 8%, 19%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정반대 개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쪽에 있으니까 US 달러가 많이 올라갔다. 돈의 가치가 금리니까 자, 그렇게 된 거겠죠. 그에 반해서 한 주 동안은 좀 많이 브리티시 파운드, 유로, 재패니스 엔 이런 것들이 올라갔지만 한 달 동안 본다면 좀 많이 내려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는 계속 일단 상승되고 있죠. 돌파한 후에 위에서 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눕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은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실적 발표가 되면 다시 주가는 또 반등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옆으로 눕는 가운데 있는 것이 S&P 500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약간 눕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에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왔던 폭을 보게 되면 여기서 고점에서 저점까지죠. 적어도 일단은 지수가 8% 정도 움직인다는 말은 다른 종목들, 그냥 종목들 한 16%, 한 2배 정도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스닥의 변동이 상당히 크다. 자,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 10%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지금 이제 다우는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러셀보다는 다우가 훨씬 더 힘이 강한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지금 다우 쪽이 이번 주에는 많이 몰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두 가지 차트 한번 비교해 볼까 같은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우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 4월 달 있죠. 자, 그때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하락했을 때입니다. 주가 자체가 자, 그렇게 하락했을 때,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나스닥이 올라갔던 것들 본다면 73%가 올라갔다. 나스닥은 73%가 올라갔고, 자,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것이 45%죠. 그러니까 45% 올라갔으니까 아직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보다는 얘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얘는 조금은 리밸런싱 과정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옆으로 누울 가능성도 있겠고, 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쪽이 더 많이 좀 힘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안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쪽도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 역시도 4.137로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있죠. 4% 이상 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죠. 물론 금리 동결인데 그런 것들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달러 지수 이런 것들 높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로 4.485, 4.9까지 4.5까지 가 있는 상태 있고 30년물 금리도 4.985, 5% 가까이 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국채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국채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채권을 국채를 사줘야만이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줄 세력들 즉 센트럴 뱅크들이 아무도 안 사준다는 거죠. 이제는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이 안 사, 유럽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안 사주고 뭐 골드를 산다든지 그쪽으로 대체 재산을 사고 있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의
이제 이쪽 규칙을 갖다가 사주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크레디트 법안 이런 것들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힘들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 쉽게 구조적인 변화로서 금리가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메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많았죠. 자, 메타가 남아있는 컴퓨터 용량을 갖다가 다른 데 판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AI 이런 것들이 좀 주춤거리는 거 아니냐. 반도체 메모리라는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데이터 센터 워치를 보게 되면은 이 보고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의 투자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 토큰의 사용량, GPU 임대료, DRAM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JP모건은 최신의 데이터 센터 워치의 보고서에서 대응 모델의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토큰의 지출이 다시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시장이 아닌 일반 클라우드 시장의 GPU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세에 있고 DRAM의 현물 가격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라지 랭귀지 모델의 토큰 이런 것들도 6월에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70% 증가되고 있고 5월에 33, 4월에 5% 대비해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20배를 기록하면서 5월에 12배, 4월에 15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토큰의 지출 또한 전월 대비 70%,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배가 증가되면서 이 두드러진 둔환을 마감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 그런 식으로 JP모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큰의 사용량과 매출은 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델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격 하락세는 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가격 하락폭을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AI 상용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핵심 지표가 되고 있는데 자, 국가별의 경쟁력에서는 미국 모델, 오픈AI, 엔트로피, 구글, 그다음 XI 이런 것들이 오픈라우드의 토큰의 점유율에서 35%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는 5월에 46%, 4월에 56%에서 떨어진 수치다. 자, 거래량은 전월 대비해서 30% 전년 대비 8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도 또 아무래도 중국의 저가 모델 이런 것들의 비용에 민감한 개발의 워크플로우라든지 지금 이제 스타트업 에이전트의 코딩 분야에서 점유율을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점유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비용이 싸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임대 가격을 봤을 땐 A100의 시간당은 1.63달러 전월 대비해서 6.3%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되고 있고 H100의 시간당 2.72달러 전월 대비해서 3.7%가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되고 있다. 자, B200도 마찬가지죠. 시간당 5.33으로서 전월 대비 2.7%가 상승하고 있다. 임대 가격하고 이런 것들 다 상승하고 있는데 자, 시장 점유율에서 조금 토큰 점유율에서 좀 미국이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 중국의 저가 모델을 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큰 문제되는 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메모리겠죠. AI 서버용의 D램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D램 공급이 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개월 연속 소폭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낸드의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전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한 상태이다. 업계는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에 도달하진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토큰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20배로 다시금 가속화되고 있고 5월에서 7개월 정도의 연속 상승세를 보인 GPU 임대료 역시나 오르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장표를 하나 보시면 토큰의 발륨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AI 토큰이란 말은 모델을 처리하는 가장 작은 데이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글자나 글자 조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토큰들을 조합을 해서 정보를 이해하고 생성하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볼륨이 많으냐 그게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위클리 토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US의 위클리 토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AI가 이만큼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지 발전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겠죠. 자, 그래 발륨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가격도 역시나 올라가고 있지 이게 줄어드는 가격이 아니죠. 지금 현재 한 4달러 부근에 와 있는데 자, 그만큼 계속해서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물량 많다. 자, 그렇다 물량이 계속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말은 AI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개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딥스크죠.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가장 많이 점유율을 갖다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디스크 이런 것들 그 다음 크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고 있고 자, 딥스크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GPT라든지 이런 것들 디스크가 좀 많죠. 그 다음 제미나이, GPT 뭐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상위 20개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중국계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AI에 있어서의 엔트로픽의 에코시스템이
자, 현재 엔트로픽의 에코시스템 생태계 자체가 AI를 갖다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한 9.57% 정도 되고 있는 것이 하이퍼스케일러 인덱스가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이 제미나이 AI죠. 그거 자체가 한 25.53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오픈 AI죠. 오픈 AI가 한 53.29 정도 되고 있고, 제 그에 반해서 지금 엔트로픽이 상당히 많죠. 79.75로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엔트로픽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지금 이제 맥켄지 자료인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새로운 컴퓨터의 방법론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구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AI 퍼포먼스를 갖다가 조금 성능을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컴퓨팅 퍼포먼스가 90년에서 2030년도까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AI 트레이닝하는 컴퓨터 있죠. 이런 수요가, 컴퓨팅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가장 빠른 속도에 있죠. 빠른 속도의 컴퓨팅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AI 트레이닝하는 것들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이치뱅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더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가 없다. 자, 더 많은 지금 현재 컴다운 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 할지라도.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자, 트럼프 자체가 좀 피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지금 이제 11월 전에 어떤 것을 뭐 액션을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전쟁이 뭐 패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빠른 성과를 위해서 자, 그런 압력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단지 또 큐바라든지 유럽을 갖다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아직까지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11월 되기 전에 하나의 문제가 더 남아있다. 요번에 이란 것만 잘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아무래도 자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란하고 큐바를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지금 이제 입지를 갖다 굳건히 한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또 무리수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AI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AI가 가고 있다는 말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결론은 또 병목이라는 쇼티지 나는 게 전력이겠죠. 그럼 전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G번호와 같은 경우는 전력인데, 2025년도 매출이 51.3%, 전력화가 25%, 풍력이 23.7%로서 세 가지 주요 사업 부분에서 집중하는 전문 에너지 기업이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격과 물량 P하고 Q가 다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대규모의 가스터빈을 요구함에 따라서 계약 가격, 주문량이 모두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부분의 수주 잔고가 2020년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의 수주 잔고는 100기가와트, 전 분기 대비해서도 20.5%가 상승하고 있고, 자, 확정 지분, 자, 포리포 44기가와트와 슬롯 예약 계약 있죠. SRA 이런 것들도 56기가와트로서 구성되고 있다. 자, 특별히 지금 SRA 가격이 기존 수주 잔고보다도 10에서 20%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거기다가 발전 용량까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 충족을 위해서 회사는 현재 15기가와트의 가스터빈의 발전 용량을 2010년도 3분기까지 20기가와트로서 2028년도까지는 최대 24기가와트로서 확장할 계획에 있다. 전력화 부분의 성장에 있어서도 유럽과 중동의 대규모 송정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전력화 수주 잔고가 2015년도 4분기 347억 달러에서 2018년도 600억 달러로서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쇼티지 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파워 부분에 있어서 신규 수주 한번 보겠습니다. 11.7에서 15로서 좀 줄어들고 있죠. 2016년도 1분기 때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를 본다면 수주 잔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전력이 늘어난다는 말은 데이터 센터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반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죠. 근데 금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고용 증가세도 좀 둔화되고 있고 유가도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 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 하락,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기면은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 일자리 창출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6월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 자체가 계절 조정 후에 5만 7천 명이 증가되면서 하향 조정된 5월에 12만 9천 명보다 낮았고 다우존스 컨센서스 전망치 11만 5천 명보다도 많이 미치지 못했죠. 고용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그 금리를 인하에 대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케빈 워시한테는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론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2027년도에 완화 정책을 재개하기 전까지 2010년도까지는 장기간 정책 동결 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7년에 2분기 말과 4분기 말에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는가. 2017년 들어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리 인하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내년에 1분기 되면 금리를 인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케빈 워시든 지금 이제 트럼프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재정부 장관이든 누군가 간에 전부 다 AI 쪽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AI 쪽에 꽂혀 있는데 자, AI를 갖다가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캐펙스가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캐펙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안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 국채 때문에도 부채가 많아서 이자가 높아져도 안 되겠지만은 캐펙스 때문이라도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자본을 갖다 조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모양이 아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금리를 인하하려는 입장이 있는 거지 인상하려는 입장이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비디아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수조 달러 규모의 로봇 산업의 호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 수익을 본다면 업계 구축에 필요한 모션이라든지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봇의 피지컬 AI 쪽에 지금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자,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젠슨왕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과 물리적인 인공지능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1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해왔고 엔비디아의 CEO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물리적인 AI 매출 자체가 지난 12개월 동안 90억 달러를 썼는데 이는 전년도에 60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사업을 갖다가 엔비디아의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다.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야망한 자사의 쿠다 플랫폼이 가속의 컴퓨팅 분야에서 이룬 것과 같은 그런 혁신을 갖다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실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젠슨 왕이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라고 칭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새롭게 발표한 로봇용의 안전스테이, 할로스 이런 것들이 목표를 갖다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둘러싼 소프트웨어, 컴퓨팅, 안전 계층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밑바탕에 깔린 운영체계의 계층을 원하고 있고 물리적 AI가 공장의 다중화처럼 빠르게 성장한다면 결국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망 자체가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당한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젠슨 왕이 언급한 매출 자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물리학적인 AI 관련된 투자의 대부분이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사업 부분 전체를 갖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사업 라인에 통합하면서 별도의 규모로 측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규모로 가늠해 보게 되면 2010년도 회계연도의 총 매출은 2,159억 달러였는데 데이터 센터가 1,937억 달러, 자동화 로봇을 통합한 사업 라인이 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플랫폼 투자는 아직 수익성이 좋은 분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그 수익은 엔비디아가 자사 생태계를 편입시키고 있는 모션, 센싱, 전력, 그다음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즉 이미 실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아키텍처 분야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들은 마치 복근과 같다는 거죠. 더 안정적인 투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가 예정대로 도래하지 않아도 로봇 산업의 성장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기존 업체들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업체 측의 주장을 본다면 컨설팅에서 맥켄지가 4월에 발표한 수치에 근거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 목록에서 액추에이드가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생싱이 10에서 20%, 연산 부품이 10에서 15%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가치 있는 핵심 부품은 공급망에서 가장 덜 발달된 분야 중에서 하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치는 생산 능력이 가장 부족한 곳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박목의 현상이 발생하는 분야에 제품을 판매하든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더 큰 꿈을 갖다 실현한 분야에 판매를 하든지, 공급업체가 모션 센싱 안정 또는 공장의 통합 분야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병목 현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체 로봇 솔루션이 예정대로 출시되는데 더 의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곳이 지금 계약이 체결되는 곳이 있는데 5월에는 독일의 모션 기술 그룹인 셰플러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국의 스타트업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최대 2,000대를 갖다가 2032년도까지 자사 공장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2031년도까지 휴머노이드의 관절의 액추에이터의 수요 절반 이상을 갖다 공급하는 우선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고 있고, 이 계약은 7자리 숫자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한 번의 로봇 도입이 지속적인 부품 주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플러는 자체적으로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액추에이터가 전체 부품 비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셰플러가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품이 연결된 기반은 이미 거대한데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게 되면 2024년도에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54만 2천 대에 달았는데 이는 10년 전보다도 2배 이상이 증가된 수치다. 4년 연속 50만 대를 넘어서고 있고, 중국이 전체 설치량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연간의 설치량 기준으로 네 번째로 큰 시장이 되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전자, 자동차, 로봇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내부에 한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럼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데 지금 아무래도 관절을 만든 데라든지 센싱하는 데 이런 데가 더 많은 지금 이익이 발전될 수 있다. 로봇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계속 체킹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 AI 분야의 1등급 공급업체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레이어들이 몇 가지 범주로서 나눌 수가 있는데 액추에이터, 모터, 기어 이런 것들이 핵심 부품이고, 단계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사업에 타당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셰플러 외에도 보쉬 이런 것들이 뉴라 로보틱스와 제휴하고 있고, 마그나 이런 것도 생츄리 AI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센스와 엣지 컴퓨팅은 눈과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제슨 톨 이런 것들이 온보드의 추론 기능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퀄컴 이런 것들도 통해서도 휴머노이드의 전용 프로세서인 드래곤 윙 이렇게 IQ10을 갖다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피겨 테크놀로지의 솔루션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범주에 속한 모든 기업이 매수 대상은 아니지만은 투자자들은 수주 잔고, 설계 수주, 수익성에 관련된 설명, 고객의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범주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이라든지 냉각, 통합 이런 것들이 이미 AI 팩토리 투자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는데, 통합 자체가 그 자체로 강력한 경쟁 우위의 요소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이상의 로봇 서치 기반을 보면 페닉 이런 것들이 이러한 통합을 갖다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좀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ABB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야스카와,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쿠카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옴니머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슨 모듈이라든지 자사의 컨트롤러와 가상의 시운전의 통합의 도구의 통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로봇의 조종사와 조종을 넘어서서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라인의 재설계, 그 다음에 안정 인증, 로봇의 운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모든 모델에는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코토크,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히토류 자석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석 가공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 허가 변경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과정은
로봇의 우승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자, 로봇의 형태가 다리가 있든 바퀴가 있든 탑 모양이든 액추에이터, 센서, 엣짐, 컴퓨터, 그다음 안전 시스템 그리고 로봇의 생산 라인에 고정할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은 어떤 로봇이 우승하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런 것들. 자, 거기다가 투자자들에게는 헤드라인에서 재생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용성, 유연성을 위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공급업체를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데모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그 엔비디아는 여전히 플랫폼 옵션이지만은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 매출은 단기적인 수익의 동력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광범위한 로봇 제품군 이미 초란은 되고 있지만은 이족 보잉 버전은 아직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주문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순수 인간형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이런 것들 아까 보셨듯이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들, 자, 센싱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쿠카라든지 저 그런 회사들 야스카와 전기라든지 그런 회사들 있죠. ABB 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